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 발달 모형의 진화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썼지만 건강 발달이라고 하는 말은 별로 쓰지 않습니다. 최근에 새로 나온 개념인데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달해야 할 어떤 이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의 그 정의도 그렇죠.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 상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체적이에요. 정치지에 있는 그런 개념으로 여태까지 활용되어 왔지만 건강 발달이라고 하는 말은 건강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 그 자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리적 자세, 구조적 자세, 지향적 자세. 그 중에서 이것은 이제 지향적 자세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로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건강이라고 해버리면 건강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이상적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건강 발달 모형을 알아보려면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진화의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생애의 관점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분자 시간이 있는데요. 이 아주 거대한 시간, 진화 시간, 뭐 40억 년쯤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진화를 겪으면서 다양한 경로를 걸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로의 경험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우리 유전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진화의 경험을 담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생애가 있죠. 약 100년 정도 되는 생애가 있는데 그 생애라는 것도 엄마 뱃속에 들었을 때부터 했던 경험들, 다양한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누적되고 축적돼서 인생의 경로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상태에만 주목해서 질병 치료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그 사람의 삶의 경로를 추적해서 그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지금 이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대충 정리를 해서 이 논문에 나오는 Life Course Development라고 하는 이런 논문에 나오는 그 표를 중심으로 이 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표를 대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20세기 한 100년, 100여 년 동안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었죠. 우리가 건강상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통계를 보게 되면 1900년 20세기 초에는 이건 미국인을 주로 한 것일 겁니다만 출생 시의 기대 수명이 대개 47세였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한국 조선의 경우에는 여기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한 20여 세에 30이 채 안 됐던 걸로. 물론 그 대부분은 영아 사망률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 경우입니다. 1950년대 오면 66세로 늘어나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한 80세 가까이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80세가 넘었죠 아마.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기대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생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 5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을 생애로 봤던 때하고 지금 뭐 80이 넘는 당연히 이제 뭐 최근에는 뭐 100세까지도 바라봅니다만 그 길어진 인생, 길어진 생애를 사는 방법은 똑같지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생애가 길어지면서 두 가지 아주 큰 그 흐름이 생깁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있는 것은 왼쪽은 진화의 경로고요. 오른쪽은 생애의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학의 경로죠. 그래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빠진 것이 그 분자의 시간입니다. 이제 분자의 시간을 여기 이 틀 속에 집어넣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분자의 시간도 여기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40억 년에 이르는 진화의 시간, 그다음에 100년쯤 이루는 생애의 시간, 그다음에 분초 단위의 분자의 시간, 이런 세 개의 시간이 중첩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우리 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걸 이 전체를 그 앞에 보신 이 얘기를 전체를 그냥 빠른 시간 안에 흐름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 이제 보이는 거는 이제 진화 시간이고 밑에 보는 생애 시간이거든요. 우선 진화를 봅시다. 다윈의 진화론이 1859년에 만들어져요. 멘델 유전학. 멘델 유전학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유전 법칙을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신다윈지 종합이라고 하는 결과에 이르죠. 이것은 이제 분자 생물학이 들어오면서 이게 멘델 유전학만 하더라도 분자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분자 생물학 DNA 구조가 발견되고 분자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일 유전자 일 형질 이론이 득세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물리적 자세인 것이죠. 유전자라고 하는 물리적 실제가 우리 형질을 결정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면서 이게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1대1 대응 관계가 아니라 생물체 안에 다양한 그 분자 간에도 복잡한 관계망이 형성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그런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시스템 생물학으로 발전하게 되죠. 이런 것에 시스템 생물학과 이런 그 연구 성과에 힘입어서 인간 유전체 연구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 일 유전자 일 형질이라는 공식이 깨지죠. 그러면서 이거를 일러서 유전체 이후의 종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다윈지 종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은 다윈의 진화론과 멘델 유전학이 이제 합치고 거기다 분자 생물학이 힘을 보태서 만들어진 이론 종합이죠. 그런데 이것이 유전체 연구가 끝난 다음에 이 유전체가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것은 이제 유전체 이후의 종합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관계적 유전자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일 유전자 일 형질이 아니라 유전자들끼리의 관계들, 그다음에 유전자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DNA 염기 서열들 간의 관계들, 이런 네트워크, 그것을 네트워크로 바라보는 그런 그 생각이 좀 싹두고 있는 것이고 관계적 유전자 네트워크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인간의 건강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단순한 물리적 관계가 아니라 관계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관계적 네트워크는 생애 기간 동안 계속 변화하고 축적되어 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생애 경로 발달 모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건강 상태는 과거의 경험, 생애 기간 동안에 축적되어 온 삶의 경험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뭉뚱그려서 우리가 건강 발달 모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진화의 시간이고요. 생애 시간을 보게 되면 현대의학을 엄청나게 발전시킨 것은 세균이죠. 세균 병인설입니다. 이제 19세기에 발견된 세균이 그동안 인류의 역사 내내 인간을 괴롭혀왔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균병 원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이전부터 발달한 겁니다만 해부 병리학입니다. 16세기부터 발달한 해부학, 17세기의 생리학, 18, 19세기의 병리학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세균 병인설과 해부 병리 모델이 합쳐져서 바이오메디컬 모델, 그러니까 생물의학 모형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모형은 지금까지도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 실천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생물 심리 사회 모형으로 발전하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현상만 가지고는 건강 설명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 사회적 요인이 이제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위에 얘기했던 진화 시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축적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거다 해서 생애 경로 건강 발달로 종합이 됩니다. Life Course Health Development LCHD라고 하는 개념으로 종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밑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이제 크게 봐서 우리 20세기부터 달라져 온 생애 경로에 관련된 것이죠. 진화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이제 다윈 진화론과 멘델 유전학이 합쳐져서 그 신다윈 종합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속에는 어떤 연구도 있었는가 보는 겁니다. 우선 인구 유전학이라고 하는 게 있죠. 다윈 시대에는 그저 자연을 관찰했을 뿐이죠.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기술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진화의 법칙을 발견한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인구 유전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이 발전하면서 인구를 대상으로서 대규모 대상을 조사하면서 유전적 분포를 연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신다윈지 종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최초에는 멘델 유전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초보적인 유전학이었잖아요. 그냥 형질을 관찰해서 그 법칙을 추론하는, 수학적으로 추론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이후에 후속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단순하게 그냥 직선적으로 기계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유전자가. 그래서 그 유전자가 형질을 발현하는 과정에는 아주 다양한 그런 그 경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로는 일정 정도로 정해진다. 그래서 이제 운화라고 하는 말을 썼던 워딩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최초로 주장했던 것이 이제 후속 유전학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발생이에요. 멘델 유전학에 의하면 발생 과정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으로 치면 수족난으로부터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시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간으로 완성되어 가는가의 과정은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발생학이 발전하면서 그 발생 과정에서도 상당한 많은 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신다윈주의로 가요. 근데 이 신다윈주의도 오래 유지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1유전자 1형질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또 유전체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발전하잖아요.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된 다음에 그럼으로써 그 유전자 간에 유전체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순한 유전자들 집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양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생물 복잡성, 바이오 컴플렉시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대개 물리적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1유전자 1형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 유전자가 그냥 단순히 펼쳐지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지금은 생물 간의 복잡한 관계 또는 생물체 내의 관계 또는 세포 내의 관계 유전체 내의 어떤 다양한 관계들 그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체학 이후에 이제 나오는 것이 각종 오믹스가 있습니다. 이제 유전체는 지노믹스고요.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프로테옴이라면,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면 단백체학, 프로테오믹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에 트랜스크립트가 있잖아요. 오믹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한 오믹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형질의 뭐 집합, 뭐, 페노믹스, 피지옴, 그러면 이제 생리 현상의 어떤 집합. 그 모든 것들을 집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계적이 펼쳐짐이 아니라 그런 것들 간에 다양한 계층 구조가 있죠. 또 하이라키가 있죠. 이 오믹스 중에서도. 그래서 그 계층 구조를 통과하는 그런 것이 이제 생명 형성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시스템 생물학이라고도 부르죠. 시스템 생물학이 이제 영향을 미쳐서 유전체 이후에 지노믹스 이후에는 관계적 유전자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생애 경로 발달 모형으로 가고 건강 발달 모형으로 간다 이런 겁니다. 생애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생애 경로를 쭉 그려놨고요. 여기 이제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는 걸 보십시다. 생물의학 모형에서 생물심리 사회 모형으로 가는 과정에는 소셜 에피데미올로지 사회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발전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 개인이 아니라 어떤 그 사회적으로 질병이 어떻게 분포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사회역학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행동 요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들이 알려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 담배의 영향이 이제 악영향이 알려지기 시작하잖아요. 뭘 먹는가가 중요하다. 시기. 그다음에 운동 또 한참 또 유용하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개념이 또 유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문사회과학 쪽에서 발달 심리학, 우리가 어떤 그 성장 과정을 겪는 거에 따라서 그 심리적인 구조가 다르다는 사실들을 알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생물심리 사회 모형이 만들어진 데 기여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학에서 생애 경로 사회학. 우리가 어떤 사회적 경험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경로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발달 심리학과 생애 경로 사회학은 생물 심리 사회 모형을 구성하는 데도 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애 경로 발달 종합을 이루는 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생애 경로 만성 질병 역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evelopmental Origin of Adult Disease, 그러니까 성인 병이
그 원인이 말이죠. 원인이 그 발달 과정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환경에 있었는가에 따라서 그 성인이 돼서 앓게 되는 질병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그런 증거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신경 발달입니다. 노로 디벨롭먼트죠. 이것도 어떤 경험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신경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후성 유전학도 중요하죠. 앞에 말씀드렸던 그 와딩턴의 후성 유전학은 1.0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이제 2.0, 3.0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떤 다양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는 유전학적 연구, 생애 경로 건강 발달 종합으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생애 경로 건강 발달이라고 하는 종합에 이루어져서 라이프 코스 헬스 디벨롭먼트 그 모델이 됐고요. 이게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회 연결망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생애 경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또 한편에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위쪽 부분은 대체적으로 생물학적 과정이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설명한 것은 대개 인문 사회과학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혀서 이제 복잡계 과학, 컴플렉스 시스템이죠. 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발달해 온 것이 생애 경로 건강 발달 모양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생애를 빼버리면 건강 발달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